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올림픽, 파리 올림픽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금메달을 딸 때마다 엄청난 희열을 갖다 느낄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갖다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잠 안 자고 응원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파리를 갖다 보면서 개막식을 갖다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 당시 개막식이 이제 새벽에 하는데 개막식을 보려고 이렇게 틀어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개막식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니까 프랑스 파리가 엄청난 일을 갖다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국가는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 했거든요.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쯤 파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도 역시 그 파리의 그 예술적인 그런 창의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중국인들도 저기는 안 되겠구나. 아마 영국인들도 엄청난 후회감에 쌓여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파리를 갖다 운동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때 그 해설자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왜 저출산을 갖다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라는 측면과 그 민족적인 측면, 그것이 인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측면에서 보고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와 민족은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국가는 민족의, 국가의 자주성, 독립성, 그리고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민족은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국가, 민족은 자주성, 독립성,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걸 갖다 쭉쭉 나열하고 사례를 갖다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5천만 명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2018년도인가요? 17년도에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 제조업을 하는 국가가 7개 국가가 있다고 중국이 문서를 만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럼 마지막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7개 국가가 사실상 전 세계 제조업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중국이 그것을 갖다 만든 이유는 뭐냐면 최고 상위에 미국이 있고 그 밑에 일본하고 독일이 있고 그 밑에 중국,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이 언제까지 일본하고 독일을 제끼고 또 언제까지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이제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7개의 제조국가의 인구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전 세계 제조하는 국가는 7개밖에 없다는 건 정확한 팩트인데 전 세계 7개의 제조국가의 인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제일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은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대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제일
적은 국가가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7개 제조업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다가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느껴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시달려요. 이것과 저출산을 갖다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에 시달려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서 3천만 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뭐 1,000만 명으로 줄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지금의 흐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역사적인 사례를 갖다 한번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주 창의력이 뛰어나죠. 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죠. 뭐 칼 막스,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유태인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이스라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1,000만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은 거대 기업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1,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고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축적하면서 기업을 갖다 불려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 거대 기업이 탄생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국가에 있는 기업 중에서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유태인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뭐 창의력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유태인들이 만든 국가인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뭐 우리가 아는 기업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합계 출산율은 3.0이나 되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경제적인 전략을 지금 쓰느냐? 기업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창의력이 뛰어나죠. 유태인들이 창의력이 뛰어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그 거대한 중동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게 1,000만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뒤에서 미국이 봐주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하니까, 강한 민족이고 강한 창의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니까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거대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도 없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경제적인 전략을 갖다 구성하느냐? 머리가 뛰어나니까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규모에 맞게 어느 정도 키워요. 키운 다음에 그 기업을 갖다가 외국과 합작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전개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외국에 팔아먹는다든지. 전체를 다 파는 건 아니고, 뭐, 그 회사에 경영권을 넘기면서 엄청난 수익을 갖다 거두고, 그리고 그 지분을 갖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그 기업이 커가면서 이윤을 갖다 창출하게 되면 그것이 꾸준히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면 그래요. 수요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몽고라는 그 나라를 갖다 들고자 합니다. 몽고는 300만 명이 조금 넘어가죠. 그 몽고라는 기업에 몽고라는 나라에 어떤 기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TV에서 가끔씩 보도하죠. 한국에 무슨 뭐 이마트가 거기 뭐 진출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몽고에 들어간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국가에서, 그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무슨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한단 말입니까?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 이윤을 창출 못하니까 어떤 기업도 몽고에 안 들어가요.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 수와 경제의
함수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적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몽고에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는 뭐 같은 몽골이라는 거 하니까 이마트가 들어가서 이마트를 갖다 하나 만드니까 뭐 몽고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함성 지르고 그걸 갖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외에는 어떤 국가도 몽고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윤 창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진짜 정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